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번 아프간 미라클 작전은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충분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세계적 망신에 자민당 일당 독재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망해버린 올림픽으로 인해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은 3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민당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일본 대지진 이전과 같은 정권 교체 상황까지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민당 정부가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프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아프간으로 작전 수행하러 가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라는 표현보다 홍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미디어가 이 모습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아프간 내에서 일본인이 벌인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어설프고 어이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가 정부의 지지율은 26%까지 하락했고 부지지율은 6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부정적이라 일본 언론들은 아프간 소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가끔 한국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암 엇갈렸다. 일본과 한국의 아프간 대피 작전 왜? 한국신문 일본 카불의 치욕. 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국적군으로 오랜 기간 주둔해온 한국군과 무방비에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자위대가 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당연히 찬성이겠죠? 헌법 구조의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일본은 위기 시에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조차 할 수 없다. 과연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위대는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타국의 군대는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된 자위대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다. 그 문제점이 표면화된 이상 확실히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평화헌법에 묶여 제대로 작전 활동을 못해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미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군사 작전을 펼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954년 자위대가 정식 창설된 이후 일본의 안보와 자위대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변화무쌍하게 변해왔습니다. 1992년 일본은 무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의 평화유지군 협력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길을 열었습니다.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법이 황당한 이유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 시 자위대 파견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주변인가? 어떤 사태가 주변 사태인가? 그 규모와 양상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변 사태의 중심은 아무래도 한반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에는 PKO법 개정으로 평화 유지 활동에 제한을 두어 자위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는 범위로 한정된 무기 사용이 자위대 관리 하에 들어온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넓어졌고 UN 평화유지군 주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3년에는 무력 공격 사태 대처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중 무력 공격 사태법은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무력 공격이 예상되기만 해도 자위권 발동, 공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위대 선제 공격의 길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위대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권은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수정을 통해 핵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물꼬를 트는가 하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계칭하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11개 쟁점 법안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안보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된 법안들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등 주변 지역으로 제한됐던 자위대 활동 공간을 전 세계로 확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고 일본과 관련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도 동맹국으로서 자위대 파병 가능, 국회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다국적군 후방 지원에 언제든 출동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 협력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주변 지역의 내용이 삭제됐고 미국의 후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더욱 적극적 지원 쪽으로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의 활동 무대는 주변 지역이라는 애매한 한정된 공간이 아닌 전 세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위대는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하나의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작전에 실패한 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실패를 계획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폐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작전 실패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프간 작전 실패로 인해 일본에서는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의 실질적 군사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 일본 지인과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모 대학의 교수님과 일본 모 정당의 정치인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自衛隊で働いてるやつの話したら絶対戦争なんかできないってもうね弱くてなんかねそんな雰囲気じゃないと。それいつの話？今の話。今の話？今でもねあの中の話聞いたらねないですよって。まあ下の方からかもしれないけどね。でも韓国もなんかまあ今少し変わってきてるけどね。やっぱりまあ朝鮮戦争を経験したあたりの人たちから見ればもう実際にあの時の戦争って相当なものだったから。 최근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는 8월 24일 세계 군사력 순위 20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입니다. 20위 이스라엘, 19위 호주, 18위 스페인, 17위 사우디아라비아, 16위 인도네시아, 15위 독일, 14위 이란, 13위 이집트, 12위 이탈리아, 11위 터키, 10위 파키스탄, 9위 브라질, 8위 영국, 7위 프랑스, 6위 대한민국, 5위 일본, 4위 인도, 3위 중국, 2위 러시아, 1위 미국. 뉴스위크가 꼽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0.16점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점수로 한 순위 높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프간 미라클 작전으로 확실히 전 세계에 한국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군사력 6위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정말 인상 깊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요원이 카불 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자녀와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인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모습입니다. 6.25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임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